지구과학 문제 얼마나 풀어야 되지? 아니면은 뭐 한 권만 회독을 해야 될까? 아니면 여러 권을 봐야 될까? 뭐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세요. 애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는데 기출이 안 된 상태에서 양치기 하는 거야. 이건 안 되더라. 그러니까 사설만 주고 장창 푼다고 실력 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너무 기출 안 보고 양치기 하면 여러분들 정말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들 지구과학 문제 있잖아요. 한 문제 푸는데 몇 분 정도 고민하시나요? 우리가 이제 올해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얘들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최상의 효율을 가지고 문제를 좀 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문제를 막 1시간씩 잡고 있는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해요. 지구과학 문제 얼마나 풀어야 되지? 아니면은 뭐 한 권만 회독을 해야 될까? 아니면 여러 권을 봐야 될까? 뭐 이런 고민들 선생님이 이 영상을 통해서 좀 깔끔하게 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질문을 많이 받는데 어떤 질문을 많이 받냐면, 선생님 지구과학 문제는 다른 학원 컨텐츠, 다른 선생님 컨텐츠, 모든 컨텐츠 다 구해서 풀면은 실력이 오르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제 공부를 했던 거를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 양치기가 중요한 과목은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순서하고 단계가 좀 있어가지고 무작정 양치기만 하신다라는 거는 조금 옳지 않습니다. 근데 양치기를 뭐 예를 들어 남들이 한 20배 푼다 그러면 잘 돼. 근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단계를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지구과학 공부 한 3단계 정도로 선생님이 나눠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번 영상에서. 이제 첫 번째 단계는 기초 개념, 두 번째는 심화 개념하고 기출 분석, 세 번째는 이제 사설 양치기.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1단계를 넘어서면 2단계에서는 적은 양을 좀 깊이 있게 보시는 거고요, 3단계에서는 많은 양을 얕게 보는 게 핵심인데, 특히 2단계 심화 개념에서는 여러분들 뭐냐면, 보다 보면은 특별히 어렵고 틀리는 단어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공부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지금 시점에 예를 들어 뭐 고지작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별의 물리라든가 이랑이라든가 좀 특정 주제를 가지고 한두 개 정도 풀어보시거나 아니면 강의를 좀 들어보시고 딱 하나만 끝까지 좀 밀고 나가야 돼요. 그런 걸 딥하게 가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는가를 좀 점검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점검을 하신 다음에 다른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강의를 어떤 개념이든 어떤 문풀이든 어떤 모의고사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시고 내가 이걸 완전히 마스터했다라는 자신감을 갖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시면서 우직하게 본인 스타일에 맞게 밀고 나가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제 3단계로 넘어갔을 때 이제 사설 양치기를 좀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출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선생님들이 선별해서 만든 문제지만 해도 충분하긴 해요. 근데 이제 다 풀어보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실제로 다 풀 시간이 많지 않을 거야. 그래서 다 풀어야 한다는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선생님들이 선별하는 이유는 그 정답률이 낮은 것들, 요런 애들이 보통 선별 문항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애들은 풀어본 다음에 얘네들이 좀 딥하게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전체를 헤어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용 자체를. 그래서 그게 어떤 핵심적 내용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핵심적 내용들이 다른 문제에 적용이 돼서 똑같이 나오게 되거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킬러 문항들이 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것들은 보통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좀 생각해야 되냐면 3분, 맥시멈 4분이야. 왜냐면 쉬운 문항들은 30초에서 1분 내에 풀 수 있는데 킬러 문항들은 3, 4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3분대에서 풀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셔야지 여러분들 시험을 수월하게 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연습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보통 기출은 2회독 이상 되면은요, 맞았느냐 틀렸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깔끔하게 풀었느냐, 이 내용의 핵심 내용을 잘 간파하느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시면서 기출을 푸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수능 전까지도 기출을 풀라고 말씀을 드려요. 특히 평가원 거 아시겠죠? 시간 없으시면 평가원 거 위주로 해가지고 쭉 뽑으시면은 최근 5개년치 하면 15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푸셔도 괜찮습니다. 보통 수능 보기 전에 한 15일 전부터는 내가 하루에 한 개씩 그냥 풀라고 하거든요, 애들한테. 그렇게 하시면 아주 좋아요. 물론 다 맞아야 되겠죠, 그죠? 그 생각하시면서 공부하도록 하시고, 맨 마지막에서는 이제 양치기를 좀 하시는데, 여기서 애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는데 기출이 안 된 상태에서 양치기 하는 거야. 이건 안 되더라. 기출이 돼야 양치기 하는 게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사설만 주고 장창 푼다고 실력 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기출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너무 기출 안 보고 양치기 하면 여러분들 정말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풀이를 배우고 간결한 풀이를 갖다가 추구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양치기를 좀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기출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양치기를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는 훨씬 여러분들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가 기출로 기본기 다지고 사설 양치기로 문제량 확보하시면 됩니다. 이 흐름이 가장 안정적이고요. 학생들이 많이 묻거든요. 시간 관리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문제 고민 몇 분 정도 하는 게 적당할까요? 뭐 문제 풀 때 제한 시간 두고 하는 게 좋을까요? 하는데 당연히 제한 시간 두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마지막 평가원 시험, 9월 평가원 시험 전후로 해서 여러분들은 시간 재면서 이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선생님은 이건 N제 풀 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예를 들어 10문제 푸는데 몇 분 동안 풀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제 총 우리가 모의고사 20문항이니까 15분 이상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마킹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좀 쉬운 문제들은 적게 시간 주시고 어려운 문제는 좀 더 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제한을 두고 푸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이 정해진 시간 안에 치러지니까 우리가 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준킬러 문제 그리고 이제 킬러 문제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이 몇 분 내에 푸는지 요 원칙도 좀 지키셔야 돼요. 너무 근데 문제를 집착하다 보면 시간이 다 날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앞에서 내가 속도를 재는 거야. 물론 지구과학은 내가 틀리면 킬러라서 중간에 어려운 게 박혀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어려움은 좀 제끼실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풀이 보다가 방향이 안 잡히잖아? 그럼 과감히 뒤로 넘어갔다 다시 넘어와야 돼요. 이게 중간에 걸려버리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까지 못 풀게 되거든요. 시간 관리 진짜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연습도 하셔야 돼요, 이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구과학이 성적이 계속 잘 나오다가 수능날 가가지고 못 보는 친구들이 간혹 봤거든요. 되게 어이가 없는 거야. 절대로 못 볼 애가 아니거든, 실력이 좋아서. 왜 못 봐서 그러니까 한 문제가 막혀가지고 시간을 다 잡아먹었다. 이런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 넘기셨다 오면 보여요.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N제 풀더라도 시간 재서 풀어라. 그래서 본인의 규칙을 만들어서 시간을 재시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이거 뭐냐면 오답 노트를 만드는 거랑 뭐 비슷합니다. 오답 노트는 내가 틀린 문항들을 갖다가 시스템을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오답 정리를 할 때 오답 노트 붙이고 여기 문제에다가 내가 왜 틀렸는지 쭉 적는 거잖아요. 근데 실수 노트는 뭐냐면요, 내가 실질적으로 하는 실수들을 갖다 반복적으로 하는 걸 카운팅하는 거예요. 그게 실수 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답 정리가 막판으로 가면 좀 부담스러워. 왜냐면 모의고사 양이 되게 많아지잖아. 그러면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들 있잖아. 그걸 갖다가 어디 노트에다가 정리해 놓는 거야. 한 줄씩. 아니면 포스트잇 같은 거 붙여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내가 막혔던 지점들에 대한 얘기들만 쭉 적어 놓으면은 나중에 한꺼번에 여러분들 한눈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정리하시면 여러분들이 오답 정리 하시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패턴들을 계속 틀린다 내가.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럼 그 아이디어만 딱딱 적어 놓으면 되는 거야. 아,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이걸 고쳐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뭐 대소 비교를 잘못 보는구나. 이걸 고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실수를 여러분 잡아내는 겁니다. 이거는 한 2주 정도 하면 여러분들 잡아낼 수 있습니다. 시간제면서 문제 풀면서 연습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다 잡아낼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정리해 놓은 노트를 만들어서 짜투리 시간마다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틀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구과학 결국 이해하고 암기인데, 물론 한 번은 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이해는 계속 암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를 갖다가 암기를 하면서 계속 쌓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틀린 부분들을 갖다가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암기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단권화 노트나 아니면은 선생님들이 주시는 약간 필기 노트 같은 거는 꼭 구비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계속 보셔야 돼요. 돌아다니면서. 그러면 안 잊어버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보면서 정확하게 빨리빨리 반응하고 정확도가 높아지려면 이 개념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은 한 방에 딱 떠오르거든. 그래서 실제 만점 받는 친구들은 여러분들 어떠냐면 한번 딱 스캔하듯이, 그러니까 매핑하듯이 문제 내용이 딱 떠오른 다음에 문제에다 바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요, 이제 기초 개념 하시고 기출심 하시고 사설 양치기, 요 3단계로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아우를 수가 있다. 이 과정에서 시간 관리하시고 실수 노트 만드시고요. 여러분들이 암기 내용들 이해하고 다시 반복하면서 외우는 거, 요렇게까지 하시면은 실력이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사실 나만 뒤처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불안한 마음들 때문에 내가 쓸데없이 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줄여나가면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좋은 결과 반드시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선생님도 영어 열심히 응원할 테니까 묵묵히 잘 따라오세요. 나중에 좋은 결과로 보답 받읍시다. 듣느라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끝.